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온라인 수업이네요. 다시 범수쌤이 이번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중간고사 직전이라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수능 모의고사 과학 지문을 소개하려 합니다. 범수쌤의 담당 과목인 물리학과 관계 있는 전기자동차의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T사의 모델 S, 우리나라 H사의 아이오닉과 같은 차를 들어보셨나요? 최근 많이 화제가 되는 주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볼까요? 먼저 비문학 과학 지문 문제의 특징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지문에 따른 문제는 대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입니다. 문제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지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2~3문제 정도, 여기서는 1번, 4번, 5번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나온 과학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하나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2번과 3번에 해당되겠죠?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요 단어나 문장을 체크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잠깐 이 영상을 멈추시고 지문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문의 내용을 좀 파악되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원리 중 회생제동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생제동 장치가 바로 이 지문의 핵심어, 즉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생제동 장치를 설명한 문장이 나와 있네요. 제동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자동차의 운행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부분을 밑줄을 그어 둡시다. 다음 내용에는 전동기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연구 자석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인 회전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연구 자석의 자기장과 코일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전자기력이 발생, 인력과 청력에 의해 회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발생은 2학년 2학기 물리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의 에너지 전환은 전기 에너지가 회전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부터 시작되는 문단에서 회생제동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문을 참고하시고 간단히 말해서 관성에 의해 회전자의 회전이 계속될 때 반대의 과정을 통해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이때의 원리는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추가로 발생하여 배터리에 저장되면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단은 회생제동 장치 이외에 기존 마찰 제동 장치도 같이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제동 페달을 밟았을 때 회생제동과 마찰 제동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제어 장치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ECU, 일렉트릭 센트럴 유닛이라고 합니다. 요새 자동차의 반도체 부품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 일종의 컴퓨터 CPU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동장치 이외에도 많은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지문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를 볼까요? 1번은 흔히 세부 내용 파악이라고 해서 지문을 잘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범수쌤은 솔직히 지문을 안 보고 답지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만큼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문제를 풀기 쉽습니다. 단, 조심할 것은 배경 지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시간이 충분하다면 가급적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회전자는 도선이 감겨 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2번. 연고 자석과 회전자의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전자기력을 발생시키고 그림처럼 회전자의 바퀴가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3번. 전기자동차에도 일반 제동장치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4번이 틀렸군요. 연구 자석의 자기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구 자석이기 때문이죠. 지문을 안 읽어도 다 아는 내용이죠? 5번.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자제어 장치가 실시간으로 제동 과정을 조절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첫 문제는 매우 쉽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지문을 읽고 원리를 잘 파악했는지 도식화하여 나타낸 문제입니다. 비교적 고난이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1번. 제동 페달을 밟으면 더 이상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관성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건 바퀴의 운동 에너지겠죠? 맞습니다. 혹시 관성을 모르시진 않겠죠? 작년에 통합과학 시간에 저에게 배웠는데 까먹으셨으면 서운합니다. 정지 또는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여기서는 운동 관성에 해당합니다. 2번. 제동 페달을 밟은 정도, 즉 압력을 센서로 인식하여 전자제어 장치로 보내겠네요. 이 과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3번도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페달의 압력 정도 신호 및 배터리 충전 상태 고려가 필요합니다. 4번. 회생 제동 장치가 전자제어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았다면 배터리가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전기가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닌 바퀴의 회전이 전기를 만드는 회생 제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범수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빌려서 전자 브레이크를 눌러서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부디 훔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 바퀴에 강한 저항력이 걸리게 되면서 충전이 됩니다. 답은 5번인데요. 마찰 제동 장치는 전자제어 장치에서 신호를 받아 제동을 하는 건 맞는데 회생 제동에 의한 제동력의 크기는 계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계산은 전자제어 장치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의 ECU가 컴퓨터의 CPU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제가 볼 땐 3번이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회생 제동 장치를 사용하는 다른 장치인 승강기에 조금 변형되어 원리를 적용해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기의 글을 빨리 파악해봅시다. 균형추와 탑승카의 무게를 비교하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각각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때와 생산이 될 조건이 어느 때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답안을 볼까요? 1번 A의 경우 균형추의 중력과 전기자동차의 바퀴의 관성은 축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역할이죠.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2번 B의 경우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써서 탑승카를 올리는데 이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크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역시 맞습니다. 3번 C의 경우 내려갈 때에는 탑승카의 무게가 더 무거워야 중력에 의해 내려가는 것이므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전기적 저항력에 의해 속도가 조절됩니다. 따라서 도선에 전류가 공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류가 생산됩니다. 틀렸습니다. 4번 읽어보면 A와 C의 경우가 중력에 의해 전동기 내 코일이 회전되는 것이고 사실 이때는 전동기가 아니라 발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전기자동차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회생제동 상황과 유사합니다. 5번 같은 원리로 B와 D의 경우는 승강기가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B의 경우는 균형추보다 무거운 탑승카를 들어 올리는데 D의 경우는 균형추보다 가벼운 탑승카가
역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내려보내는 데 사용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지문을 간단히 요약하는 문단을 만들어 보는 문제입니다. 각 용어의 과학적 정의를 알고 있다면 역시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돌리는 에너지까지 운동 에너지이고 전원은 전기 에너지로 되겠죠. 배터리에 저장되려면 전압과 관련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은 몰라도 가속 페달은 아닐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완충되면 더 이상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을 때 더 저장할 수 없으므로 회생제동 장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참고로 이런 형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범수쌤 피셔링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3개가 있는 보기의 종류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거의 예외 없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전적으로 국어 문제에 가깝긴 한데 과학에서 유체의 의미를 알면 이 문제도 풀기 쉽습니다. 전류가 흐른다와 가장 유사한 의미는 보기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전류는 전자의 이동이고 일종의 흐름이라고 볼 때 유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체, 즉 베르노이 법칙을 만족하는 기체나 액체류를 의미하는데요. 잘은 몰라도 가장 비슷한 개념은 가스인 것 같네요.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3학년 국어 영역 비문학 과학 지문의 난이도가 어떠했나요? 과학 지문의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다면 국어 영역에서 등급이 하나 올라갑니다. 많은 독서를 통해 상식과 교양을 넓히시고 지문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그렇듯이 수업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성보통솔 과제방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간고사 모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